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동서양의 남근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할 만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바로 조선시대의 춘하와 최의 별전에 관한 것입니다. 조선의 사랑의 창가, 이러면 그 사랑 이야기의 그 고전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바로 춘향전을 들 수 있는데, 이 춘향전을 이제 판소리를 만든 거가 춘향가죠. 거기에 보면요. 아니, 16살 된 이몽룡이가 그 하는 대사가 너무나 리얼하고, 속된 말로 좀 야하다 할까? 적나라한 거예요. 자, 그 대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영궁 속의 수정궁, 월궁 속의 광안궁, 너와 내가 합궁하니 한평생 무궁이라. 이궁 저궁 다 버리고 너의 두 다리 사이에 수령궁, 나의 힘줄 방망이로 길을 내잡구나. 그런데 아니 16살짜리 몽룡이는 어떻게 이 남녀의 깊은 성행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성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성교육의 교재가 춘하와 최의 별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춘하는 말 그대로 봄춘의 그림화, 흔히 우리가 도색이라고 하죠. 도색 잡지 이런 식으로. 그 춘자가 봄춘이라는 것은, 춘하는 예전에는 춘이라고도 했었대요. 의라는 건 뭐냐면 뜻의자죠. 그럼 봄의 뜻? 그런 게 아니고,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만물을 바라보면 그 생명의 기운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자, 그 춘이에 관한 그 기록이 전해져 있어요. 인주실록에 보면은 청나라 모물룡 그 도독이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냈어요. 이괄란을 평정했다는 것을 말하자면은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거기 이제 비단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 요즘 말하면 신상품들 엄청 많이 갖고 왔겠죠. 근데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물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건 중에 하나를 보고서 이 승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임금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신하죠. 그래서 승지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우리가 흔히 도승지라고 하잖아요. 승지가 그 물건을 보고서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서 기록에 보면은 크게 꾸짖고 무례하다고, 그래서 그 선물을 돌려보냈대요. 자, 그 대국인 청나라에서 보내온 선물을 돌려보낸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선물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바로 그 코끼리 이빨 상아죠. 상아로 된 그 여자 나신상이었던 거예요. 자, 조선시대 선비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기록에는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승지가 남자잖아요. 집에 가서 잠자리에 탁 누우면 그 낮에 보았던 그 뽀얀 우윳빛 색깔의 그 여자 나체, 그것이 눈앞에 가물가물하지 않았을까요?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말고도 또 다른 물건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인조 임금이 직접 그 물건을 보고서 완전히 대노를 해갖고 그 물건을 부셔버리라고 했어요. 그 물건은 바로
남녀가 이렇게 그 기계로 작동하는 그런 기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주에 가면 러브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뭐 말 그대로 성에 대한 모든 그것이 이제 다 뭐 기록부터 시작해서 뭐 모형들도 많이 있는데, 그 야외에 가면은 조각상들도 있지만은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철물로 여자와 남자 그 형상이 있고 이렇게 시소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손잡이를 딱 그 앞에 돌리면은 여자와 남자가 탁 껴안고 막 성행위 하는 그 여러 가지 자세가 나와요. 아마도 인조가 부셨다는 물건이 그것과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춘희가 나중에 이제 춘화가 되었는지 그림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춘화가 이제 18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계속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신윤복이나 김홍도 같은 아주 유명한 풍속화가잖아요. 그 풍속화가들이 또 춘화첩을 막 12폭씩 그렸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지만 이 춘화의 영향을 받았대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근대 미술에 유명하신 분 있죠? 네, 이중섭의 그 작품들도 춘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자, 춘화 이외에 그 성교육의 교재로 했던 것이 바로 체위 별전입니다. 자, 별전이라는 것은 특별히 제작된 돈이라는 뜻이겠죠. 요즘 말하면 이제 기념주화 같은 거예요. 뭐 올림픽 기념주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체위 별자면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혹시 하고 벌써 감을 잡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체위는 바로 성행의 자세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체위 별자는 뭐 상평통보가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가운데 네모나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상평통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체위 별자는 뭐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겠죠. 앞에는 글자가 한자로 네 글자, 뒤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은 바로 네 가지 성행위 자세가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상위. 자, 두 번째는 후베이, 뒤에서 하는 동물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좌위, 앉아서 하는 거, 입위, 서서 하는 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16가지 체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상평통보 대신에 이제 글자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풍화설월, 바람풍, 꽃화, 눈설, 달월. 흔히 이 풍화설월을 뭐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라고 알고들 있는데, 실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간단하게 하면 인생은 바람 속의 꽃잎 같다는 거죠. 그리고 설월은 여자의 다른 여자를 상징하거든요. 여성의 욕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 속의 꽃잎 같은 인생 속에서 이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 즉 남녀 상렬지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뭐 주원통보, 그건 주나라의 그 통보, 우리 상평 통보하듯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용봉 정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동물이? 그렇죠. 바로 용이죠. 아주 상서롭고 뭐 축복, 기쁨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용은 그 묻짐승들의 왕이고, 봉이라는 것은 봉황을 뜻하는 거예요. 봉이라는 것은 묻새들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용은 남자를 뜻하고 봉은 여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과 봉이 만나면 서로 상서롭고 기쁜 일이 생긴다. 우리가 왜 그 결혼식 예식장에 가면 뒤에 이렇게 쫙 이렇게 봉황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 신혼부부 백인잎에 그런 걸 새기기도 하고, 그래서 용봉 정상이라는 글씨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아주 놀랄만한 그 별전이 있어요. 새겨진 글자는 독전미인. 미인은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아름다운 여자고, 독이라는 건 홀로, 나 홀로.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년마다 뭐 전체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 독전미인은 뒤에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냐면은 바로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성행하는 게 새겨져 있어요. 요즘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셋이 한다고 그래서 쓰리썸이라고 하죠. 세상에 조선시대에 그런 게 있어.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그런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여자 둘에 남자 하나는 아니고 남자 둘에 여자 하나일까? 남자는, 한 남자가 사정을 하고 나면 이제 기운이 빠지잖아요. 회복할 시간을 갖고 또 한 남자가 하고, 여자는 그만큼 성행에 있어서는 그 지구력이 훨씬 강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들은 사정하고 나면 이제 그 거시기가 죽고 세우기가 어렵고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커다란 바위 밑에 가재가 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 그 춘하와 그 체의 별전은 조선시대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암암리에 이게 통용이 됐는데, 자, 그러면 체의 별전을 누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네, 바로 기생들입니다. 기생은 나이 어린 선비한테는 속된 말로 성교육의 실습 조교였고, 그걸 이제 본인이 알아야 됐겠죠. 그리고 또 그 선비들한테 잘해줘야지, 쾌락의 신세계를 맛보게 해줘야지 뭐 해우채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해우채라는 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대죠. 자기 성행에 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그런가 하면 이 체의별전은 또 선비들이 그 다산,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하나의 부적으로 많이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뭐 화폐박물관이나 이렇게 민속박물관에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어요?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할 만한 조선의 궁녀와 과부의 성생활, 즉 그 딜도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